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 네.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럼 바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 의원님께서 발제를 해오셨다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출범을 했는데 지금 뭐 국무회의 구성 겨우 오늘 이제 그 11명을 채워서 됐습니다. 네. 이걸 비롯해서 자, 앞으로 여소야대 정국과 관련해서 워낙 그 민주당의 의석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국회가 충돌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가시밭길 예고 이런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가시밭길 예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향후 이제 앞으로 5년의 국정 운영 밑그림이 담긴 윤 대통령의 취임사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유로 시작해서 자유로 끝났다. 35번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이재호 이제 상임 고분이 좀 논문 같았다 이런 이제 평가를 했고 전체적으로 좀 추상적인 이론만 담겨 있고 구체적인 실천 과제가 부족했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기자 두 분의 평가는 어떤지 들어볼까요? 예. 뭐 윤 대통령이 왜 통합이 빠졌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도 너무 당연한 얘기만 해서 사실은 새로운 게 없다. 제가 그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취임식 날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정치부 후배 기자를 만났어요. 후배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첫 마디가 너무 당연한 말만 있어서 제목 뽑을 게 없어요. 그게 아마 모든 기자들의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좋은 말들은 많지만 실제로 집권 초기에 집권 100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실천적인 의지와 국민에게 뚜렷한 메시지를 주는 내용은 없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최 기자님 평가. 네, 저 자유라는 부분을 찾아보니까요. 그 백범 김구 선생의 그 나의 소원이라는 거 다 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백범 김구 선생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정치 이념은 한마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쭉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네. 그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런 거 봐서는 아마 그런 자유라는 가치 이런 부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그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져가면서 저도 구체성이 없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뭘 하나하나 약속을 했을 경우하고 네. 지금처럼 가치 중심의 어떤 선언적 의미를 취임사에 담고 있는 것하고 뭐 꼭 어느 한쪽을 저는 폄하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헌법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헌법 정신, 헌법 가치에 있는 뭐 자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저는 뭐 이 자유라는 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문재인 정부하고는 좀 또 다르다라는 의미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했는데 뭐 구체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제 자유를 강조하고 해서 그런지 이제 업무 스타일을 보면 회의나 복장, 발언 모두 이제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이제 추구한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두 분은 전망을 하시는지, 현재 분위기는 또 어떤지 먼저 들어볼까요? 그렇죠. 아니 이게 이제 프리스타일 이렇게 그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더군요. 뭐 그것도 결국 자유로운 어떤 복장, 뭐 자유로운 언행,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출근을 해가면서 뭐 기자들이 그 출근 장면을 보고, 그다음에 또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뭐 한두 마디 정도는 답변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그게 뭐 백악관 스타일이다 또는 일본 총리 스타일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글쎄 저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소통 방식이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러다가 이제 또 무슨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또 저 소통 창구가 금방 닫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아마 지속 가능성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본인도 계속 소통 의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자들도 거기에서 이제 지켜야 될 여러 가지의 그 뭐 매너나 에티켓 같은 것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지켜가면 의외로 한국 정치사에서
보지 못한 장면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보수 쪽이니까 이제 보수 언론과의 소통은 원활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진보 쪽에서는 한겨레 신문, 네, 그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선 기간 중에 한겨레 신문하고 한 번도 인터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만 보면은 그 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편향적인 소통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건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프리스타일 지금 얘기하셨는데 일단 윤 대통령이 상당히 그 형식이라든가 스타일에 그 구애받지 않고서 열려 있는 그런 스타일인 건 맞고 그건 상당히 장점이죠. 장점인데 지금 기자들과의 접촉면이 넓어진 것처럼 보이는 건 서초동 집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서초동 집을 나오면서 기자들을 자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연스러운 문답들이 오고 가는 것인데 그럼 과연 이것이 그 민주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예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 우리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 다 많이 갔다 왔습니다만 군대에서 보면 사단장이 사병 식당에서 가끔 식사하거든요. 사병 식당에서 사병들과 밥 많이 먹는다고 하고 그 사람이 과연 열린 지휘관이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라든가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같은 데서는 그 참모들의 그런 반대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강행했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그 자기 고집이 세고 어떻게 보면 독선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이 실제로 앞으로 정책 추진해서 참모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자들과의 소통을 보면은 일단 지금 현재 그 같은 청사의 1층이 기자실이고 5층이 집무실입니다. 네. 물리적인 거리로서만 보면은 미국보다도 사실 우리나라가 훨씬 가깝습니다. 네. 미국은 백악관이 대통령 집무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웨스트윙에 있고 그다음 기자실은 저기 아이젠하워 빌딩이라고 별도의 건물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집무실과 기자실 거리는 우리가 훨씬 가까워진 건데 문제는 1층에 있다고 해서 2, 3, 4, 5층의 기자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기에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1층에 기자실이 있고 5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지만 아마 기자들은 대통령 얼굴 한번 보기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실제로 1층 기자실에 자주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까지 윤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소통을 할 것이냐. 그건 좀 더 지켜봐야죠. 네네. 네. 그런데 국회가 여소야대로 전환이 되면서 윤석열 정부나 여당인 국민의힘 모두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첫 임시국무회의도 조금 아슬하게 열렸어요. 앞서서 이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 중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 과반 이상을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였는데요. 어떤 분위기로 좀 해석을 해야 할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는 선에서 무리수를 일단 두지 않는 걸로 봐야 할까요? 예,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진 장관하고 이상민 장관은 둘 다 임명을 좀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진 장관, 외교부 장관은 당장 그 한미 정상회담이 곧 잡혀 있고요. 네.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지방선거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장관을 임명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도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그 점에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장관만 임명을 강행했다. 그거는 어쨌든 지금 총리 인준이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치적인 고려라고 보고요. 그 점에서 지방선거라는 것이 어쨌든 그 지금 민주당이나 윤석열 정부 모두에게 양날의 칼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각 출범이 파행을 겪게 될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이 서로 조금씩 조심조심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서로 이제 공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그렇죠. 잘 보면 결국은 저게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 만약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발목만 잡는다 또 이런 여론이 국민 여론이 생기게 되면 당장 20일 앞으로 다가선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반면에 또 윤석열 정부가 무작정 볼 것도 없이 뭐 국회 다수당 뭐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마이웨이다. 또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윤석열 정부 또는 국민의힘한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 적정한 선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뭐 꼭
임명을 강행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그 정도는 동의할 수 있다 하는 차원의 이제 두 장관을 임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재송부를 요청했는데 아직 임명 강행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약간 어떤 여론의 흐름 같은 걸 지켜봐가면서 뭔가 강행보다는 약간 타협하려는 분위기 뭐 이런 것도 좀 일부 느껴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총리 인준 문제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여야 이제 그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제 만나서 인준의 그 표결 날짜를 협의를 했는데 날짜 잡지 못하고 이제 그 불발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제출에 이제 서명을 하면서 이제 압박을 가했고 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에게 인준안 직권 상정을 이제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발목 잡기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는 이제 위험 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표결에 들어갈 경우 이게 부결이 될지 아니면 인준이 될지 두 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 뭐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뭐 160석이 훨씬 넘고 170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 총리 인준안이 그 올라왔을 때 자, 과연 당론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자유투표에 맡길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인준안 표결은요 무기명 표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란표 그러니까 당론이라는 게 뭐 큰 의미는 없죠. 다만 이제 뭐 집단 퇴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정치적 제스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정도는 그래도 가결을 시켜주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압도적 다수예요. 저는 민주당이 그래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준안 표결에 붙였을 때는 네.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자신 있게 자 직권상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결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지금 당장 만약 본회의가 열려갖고 그 총리 인준 동의안을 투표한다면 저는 부결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분위기는 야 이거 한덕수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그 총리 인준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최대한 좀 부결을 피하고 싶다라는 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그 이유는 아까 그 최 선배가 말씀하셨듯이 지방선거에 역풍이 불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지금 곤혹스러운 장면이 뭐냐? 앞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 청와대와 그 국민의힘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낙마시켰을 때 그리고서 저기 총리 인준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 경우에 어떻게 할까?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사실 부결을 시키기보다는 최대한 좀 국민의힘이 좀 한 발씩 물러설 수 있는 여지를 둬갖고 좀 타협을 하기를 민주당은 내심 바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타협은 아마 그 지난번에 사법개혁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 검찰의 기소 수사권 분리에 따른 이 후속 조처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하려면 이제 사법개혁 특위를 국회에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고 있죠. 가령 국민의힘이 그런 거에 응해 준다거나 하면은 아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토대로 해갖고 민주당은 그 총리 인준 동의안을 가결시켜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민주당도 아무래도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에 타협을 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민주당은 총리 인준과 연계는 안 한다고 했지만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핵심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윤석열 대통령도 모두 강행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과 좀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먼저. 저는 지금 이미 그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그런 정도의 신뢰가 있느냐. 왜냐하면 중재안 합의도 깨졌죠. 의원총회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약속했던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몫이다 하는 것도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소위 이 물밑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주고받고 사실 뭐 국민들 앞에서는 우리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뭐 이걸 공표를 해야 될 텐데 그러기에는 신뢰관계가 너무나 없어요. 이런 점들이 좀 부담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후보자나 아니면 한동훈 후보자나 정호영 후보자나 이렇게 돼서 뭐
아니면 거기다 사개특위 까는 거, 법사위원장까지 이렇게 합치면 이 5가지를 적당히 해서 뭐 주고받는 게 있으면 문제는 해결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약간의 그 물밑 대화는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예, 저는 그 지금 상황이 문재인 정부 초기 첫 내각 출범할 때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문재인 정부 초기 첫 내각 출범 때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둘이 그 이른바 야당과 보수 언론의 집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강경화 장관은 여성계에서 강하게 이렇게 디펜스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진영 대결의 장으로 그 비화가 돼갖고 결국은 살아났거든요. 대신 그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죠. 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지금 진영 대결에 굉장히 첨예한 그 최전선에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럼 이 장관은 그 낙마를 못 시키는 거죠. 그 대신 지금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보수 쪽에서도 굉장히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정 장관 후보자는 낙마 가능성이 90% 이상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 인사 논란은 청와대 비서실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 수년 전 이제 SNS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한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금 요구를 밀린 화대라고 표현을 해서 굉장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두 분의 의견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김성회 비서관은 좀 빨리 교체를 하는 게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에게 훨씬 그 부담이 덜할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 다문화 비서관은 통합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국민 통합과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어떤 차별 발언을 하는 당사자를 바로 그 자리에 앉혀놨다는 거는 네. 이거 너무 언밸런스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과거의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저희가 꽤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 뭐 사실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해명을 본인이 충분히 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진정성을 가지고 그 설명을 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서관이 뭐 예를 들어서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김성회 비서관의 경우에는 거기서 해명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기름을 끼얹는 듯한 이런 그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런 점은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거는 지금 현재 본인이 해명한 것이 진정성이 없다 하는 걸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과거의 발언보다도 지금의 해명이 더 문제다라고 본다면 결국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정리해야 된다는 뜻을 이제 같이 하셨는데요. 그 내각 구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도 여야가 이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법사위원장은 이제 원래 국민의힘이 후반부에 이제 맡기로 여야가 이제 합의를 했었는데 민주당이 최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으로 이제 선회를 했습니다. 공방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해법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당 간의 신뢰가 없으면 앞으로 어떤 협상 또는 어떤 합의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그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법사위원장 그거 문건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리고 사실은 그 2000년대 중반부터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몫이다 뭐 이런 게 관행처럼 돼 왔는데 그걸 깼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거든요, 지난번.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수습해서 이렇게 합의안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다시 깬다? 글쎄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다수지만 앞으로 그 뭐 협치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과연 국민의힘과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대로 된 협의를 해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합의는 지키지 않으면 네. 앞으로 아마 두고두고 양당 간의 그 어떤 협상이라는 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법상에 이제 후반기에는 그 후반기에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국민의힘 몫으로 돼 있습니다. 네. 아니 국회 법은 아니고요. 법은 아니죠. 법은 네. 그거 법에는 그런 게 없고요. 네. 합의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상으로 보면 뭐 다수당이 가져갈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 갖고서 법사위원장은 국회 하반기에는 야당한테 준다라고 약속을 했던 거거든요.
그럼 그 약속은 지켜지는 게 맞죠. 저거는 뭐 민주당이 사실은 뭐 이제 와갖고 뭐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뭐 특별히 설득력은 없다고 보고요. 네. 저거는 뭐 약속을 지키는 게 국회 운영을 위해서 그건 여야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네. 그건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예, 가야 왜냐하면 된다고 국민의힘한테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사실 소수당 입장에서는 다수당이 이제 입법을 강행하려고 할 때 그 법사위원장을 가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 입법을 막을 수 있는 그 제도적인 수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거를 그 양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저것 때문에 국회가 파행되거나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기존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 대통령께서 그 통합이라는 말이 너무 당연해서 뺐다고 했는데, 그럼 35번이나 들어간 자유라는 얘기는 과연 예외적인 말이냐? 굉장히 어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자유인데 그 자유가 특이하고 예외적인 것이냐?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을 통합 당연해서 뺐다. 그러면 자유는 으로 정했습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입법 권력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치인데 그러면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하는 걸 제가 한 줄 논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쪽이 승자.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맞춰야 되겠는데 오늘은 내각 구성과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정치권 상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